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화요일의 대물 동부증권 청담금융센터 송트리오가 돌아왔습니다. 송피로부장, 송정훈 차장, 송원준 대리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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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지난주에 화학주 얘기했었고요. 지지난주에 건설주를 얘기했는데 뭐 화학주 같은 경우도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도 뭐 여전히 화학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턴어라운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건설주, 오늘 특히 연고점 경신을 좀 시도하는 나흘째 강한 흐름입니다. 건설주 코멘트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오늘은 끝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송원준 대리님. 일단 건설주 뭐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해외 수주가 뭐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쪽 관련한 해외 수주들이 컸고, 이제 또 특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새로 취임하는 경제부총리가 뭐 분양가 상한제 뭐 폐지 아니면은 뭐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뭐 제도들을 좀 완화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을 하면서 건설주가 좀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당분간은 그 흐름들은 좀 계속 유지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실적 시즌 맞물리면서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의견이시네요. 예, 송정훈 사장님, 그때 순위 싸움 좀 치열하게 하시고 또 아쉽게 송 부장님께 밀리셨죠. 네. 일단 오늘 건설 업종의 반등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현재 지수 자체가 현재 2,000포인트 즈음에서 공방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순환매 측면에서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세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그때 아마 종목별로 이렇게 좀 선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시험대다, 건설주. 예, 그렇게 의견 주셨고요. 송 부장님. 네, 제가 이전에 건설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장이 오를 때 건설주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건설주가 상승한 배경 보면은 이제 해외 수주가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죠. 해외 수주가 많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또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는 건설주에 상당히 호재입니다. 이제 금통위가 열려봐야 되는데 기준금리도 인하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네요. 저는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면은 주식시장을 살리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저는 건설 경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주는 1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기 때문에 2분기도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장만 상승 분위기이지만은 건설주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건설주 턴어라운드 효과까지 볼 수 있겠다. 당분간은 조금 건설주를 좀 보셔야 되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은 코스닥 1%의 상승이었고요. 코스피는 약보합이었습니다. 업종 테마 움직임 먼저 보시죠. 중국 경제 성장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중국 관련 수혜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주들이 중국 소비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고, 중국 내 드라마와 영화, K-팝의 인기를 바탕으로 오락과 레저,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큰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의 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 중국 신소비주가 뜨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따지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생활 패턴의 변화로 과자와 의류가 위주이던 국내 수혜주가 좀 더 세밀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업체들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소비 관련주가 두각을 나타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비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국 소외주 스토리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년 상반기 두각을 나타낼 중국 소비주는 무엇인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화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탐나는 대물 오늘 주제는 중국 소비주입니다. 뭐 언제 얘기해도 중국, 게다가 그 내수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소비 쪽에는 정말 핫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쪽을 봐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가 중국 소비주인가요? 신중국 소비주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달려서 기사나 리포트가 나오기도 해요. 일단 뭐 과거부터 뭐 중국 소비주로 뭐 분류됐던 것 하면은 뭐 오리온이나 농심 같은 음식료 쪽, 음식료들이 예. 강했고 이제 최근 올 봄까지는 이제 화장품주들이 좀 많이 네. 각광을 받았었고요. 요즘 좀 부각되고 있는 것들은 뭐 그 전기밥솥이나 밥솥, 아니면 안경 그리고 뭐 악기들 그런 것들이 좀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봄에 이제 분유나 뭐 기저귀 같은 것들도 조금 소비주로 네. 각광을 받았습니다. 일자녀 일정책 폐지 뭐 네. 관련해서도 조금 그런 그리고 아니면은 뭐 소황제라고 불리는 예. 거라고 해서 이제 워낙 경제 수준 높아졌는데 양가 통틀어서 아이는 한 명이고 네. 하다 보니까 뭐 더 고급 제품들 아니면 예. 더 필요한 제품들을 많이 주문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좀 우리 주가에도 많이 영향을 네. 미쳤습니다. 획기적인 중국 소비주 있을까요? 일단 그 중국 중국의 어떤 그 소득 증가에 좀 초점을 맞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각각 그 히트 상품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소득이 뭐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증산층도 뭐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소득 증가에 맞춰서 그 히트 상품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아까도 뭐 이야기 나왔지만 소득이 현재 뭐 1인당 GDP가 한 6,700달러 정도 되는데 뭐 그 정도 즈음에서 좀 소득이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악기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그 제과 쪽 제가 그 빵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뭐 그 우리나라 비춰보면 아시겠지만 네네. 뭐 아마 그 비슷한 흐름을 흘러가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역직구라든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직구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인 관광객들, 요커들이 주로 사가는 게 밥솥 화장품이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많이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핵심 차트, 중국 소비를 봤을 때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핵심 차트가 뭔지 송필호 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차트를 가져온 것은 두 가지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경제 성장률입니다. GDP인데요. 그 중국의 그 국내 그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그 GDP하고 정부가 그 GDP 목표치를 가지고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GDP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관심 분야가 이제 증권이죠. 중국도 보면 GDP 성장률이 가장 높았을 때가 주가도 상당히 좋았고 주가 GDP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주가도 최근 흐름이 안 좋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제가 이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그 첫 번째 차트를 보면은 중국 그 연도별 그 GDP 성장률을 보면은 2007년도에 보면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연 14%면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했죠. 이때 중국 그 상해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은 2007년 10월이죠. 저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6,124포인트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피크를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유가 뭐냐면은 GDP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종합주가지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 2010년도에 보면은 중국의 GDP가 약 10.4% 성장하면서 하락하면서 다시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2009년 8월에 3,400포인트까지 좀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죠. 그렇지만 최근에 그 GDP를 보면은 최근에 2010년에 10.4%를 기록한 후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7점 중반대에서 지금 GDP 성장률을 보이면서 네. 중국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표가 나타나는 것은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상해 종합주가에서 상승하려면은 결국은 GDP가 상승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가져왔고요. 그러면 중국 소비주가 대물이 되려면 전체 다가 대물이 되려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먼저 가야 된다. 이런 또 의미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저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지만은 제가 네. 보면은 이제 가장 그 우리나라 그 소비 관련주에서 그 중국 시장에서 대물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보면은 품질하고 브랜드가 가장 그 중국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소비주가 대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는 큰 관계는 없이도 큰 관계는 각자 없지만 갈 수 있다는 전체적인 이제 말씀이시죠? 우리나라 시장하고 예. 이제 보통 한 국가의 그 종합주가수하고 GDP하고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제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나라도 최근 그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GDP도 그렇게 성장률이 정체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종합주가수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차트를 가져왔고요. 다음 차트는요? 다음 차트를 보면은 이제 그 분기별 그 GDP 성장률인데 이제 오늘도 중국에서 그 제조업 지수가 하나 발표됐죠. 6월 그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도 51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2분기 GDP가 7월 16일에 발표하거든요. 지금 전문가들은 한 7.4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 GDP가 지금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 소비와 조금 뭐 소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보다는 중국 증시 흐름을 설명해 주시면서 GDP 설명해 주셨어요. 결국은 네. 제가 보면 GDP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해야지 소비도 늘어납니다. 아, 네네. 결국에는 원론적으로 네. 중국 증시가 올라야지 소비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난다. 네. 그러면 송정훈 차장님은 어떤 차트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뭐 방금 뭐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소비 지출의 증가는 결국 경기 반등이 중요한 거고요. 경기가 상승을 해야 소비가 늘어날 텐데 첫 번째 차트는 그 중국 2, 4분기 GDP 성장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하는 편인데요. 첫 번째 게 위쪽에 있는 게 그 HSBC PMI 지수 움직임이고요. 이제 맨 아래쪽 게 GDP 성장률 2, 4분기 거 이제 반등이 예상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7월 16일 날 나왔던 것처럼 7월 16일 날 발표가 될 텐데 일단 기존에 나왔던 그 PMI가 오늘 또 나왔죠. 그 4개월 연속 증가를 했는데 그 6월 통계국 PMI 지수가 지금 오늘 이번 달 것까지 하면 4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HSBC PMI 역시 지금 2, 4분기 이후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 7월 16일 날 GDP도 좀 증가하는 뭐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올 걸로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차트가 그 경기 선행지수 개선 신호입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은 향후에 기업가들이 향후의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네.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판단하는 건데 그 빨간색의 그 차트의 모습이 그 중국 국가통계국 경기 선행지수고요. 아래쪽 게 OECD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2014년 초 이후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게 그 중국 ESI의 상승의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그 중국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가 반등을 하면 이제 경기의 반등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역시 2014년 초에 바닥을 찍고 지금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중국 경제가 그 전반적으로 그 본격적인 뭐 회복하는 모습은 지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어떤 그 경기 회복 단계에 있다. 이것은 물론 그 중국 정부의 그 미니 경기 그 부양 체계에 의한 좀 효과가 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 그 지속적으로 내수는 아마 점진적으로 뭐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긴 하지만 뭐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현재까지 나온 경제 지표로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국내 중국 소비주에도 수혜로 점진적으로 네. 될 수 있다는 의견이시네요. 송원준 대리님. 일단은 뭐 결국에는 중국 소비라는 것 자체는 중국 경기와 뭐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진 거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전망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제가 가져온 차트는 이제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하고 산업 생산 증가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2000년 이후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가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중국 경기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주가도 제일 좋았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 판매 증가율은 하향 추세여서 지금은 뭐 10% 초반 정도까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최근 트렌드를 보면 4월에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 같은 경우에 11.9%, 그리고 5월 같은 경우는 12.5%인데 뭐 과거 2008년, 2009년 그때에 비하면은 뭐 절대적 수치는 낮은 거지만 특히 5월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는 12.1%였는데 실제 발표된 수치는 12.5%로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중국 소매 판매, 그러니까 개인들의 소비가 좀 늘고 있다는 사인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4월에 8.7%, 5월에 8.8%로 뭐 최근 수치들이 점점 회복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중국 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뭐 좀 부진했었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좀 회복 국면에 뭐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은행의 신규 대출과 M2 통화 증가율, 뭐 그래서 유동성을 보는 지표인가요? 네, 유동성을 보는 지표인데요. 지금 작년까지는 중국이 좀 직접적인 그 경기 부양책들을 많이 내놨었습니다. 뭐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 보조금이나 뭐 그런 뭐 구매 보조금들을 지급하면서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많이 했었다고 하면 작년 이후부터는 뭐 직접적인 것보다는 작은 것들을 하면서 미니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모멘텀이 약해졌다고 봐야 되나요? 중국 그러니까 소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뭐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까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그 경제 성장 목표도 올해 같은 경우는 7.5%로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낮춰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고성장은 포기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장성은 유지를 하며 대신에 그 이제 사회복지나 아니면은 좀 부의 균등 분배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유동성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 그러니까 좀 짙은 파란색들이 이제 중국은행 신규 대출 규모인데 4월 같은 경우에 7,747억 위안,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8,708억 위안으로 좀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경기 폭락과 함께 좀 약간, 그리고 뭐 일부 그림자 금융에 대한 뭐 리스크로 인해서 한동안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 경색이 굉장히 우려된 부분들이 컸었는데, 그런 최근에 이제 미세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뭐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일단 경기 자체 좀 숨통을 좀 틔워주는 역할, 그리고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결국에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중국 소비 자체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모멘텀이 예전처럼 아주 직접적인 그런 뭐 보조 정책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 모멘텀 살아있다고 본다고 얘기하신 거죠? 예, 그렇죠. 과거처럼 수출 위주의 정책보다는 내수 위주로 좀 전환을 하면서, 그리고 과거에는 고성장을 위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묵인하고 뭐 노동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착취하는 구조나 아니면은 저임금 구조를 강하게 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환경 문제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순하게 절대적인 소득 극대화보다는 부의 좀 고급 아니면은 좀 삶의 질 자체를 좀 높이는 쪽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중국의 경제 지표를 제시를 해주시면서 중국 소비에 대해서 뭐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뭐 점진적으로 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뭐 살아있다, 혹은 종목별로는 또 충분한 대물들이 많이 좀 꿈틀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신흥 중국 소비주들 증시에서 얘기 많이 되는데요. 앞서서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화장품, 밥솥, 악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송정훈 차장님. 예, 그런 쪽 왜 신흥 중국 소비주로 부각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 뭐 예전에 그 전통 소비주들은 쉽게 말해서 시장이 이미 그 0에서 한 70 정도 상승해 있는 상황에서 70이 그 10 정도 확대가 돼서 80이 되는 거하고, 시장이 5에서부터 그게 30으로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그래서 지금 그 신흥 소비주들이 후자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후자군요. 예, 후자의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삼위각기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삼위각기 같은 경우는 피아노가 지금도 중국이 그 전 세계 피아노 소비량의 그 60%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급률은 한 2.7%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보급률이 20%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5%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를 비춰보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소득이 3,000달러가 넘어설 때부터 피아노 소비가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15년간 지속적으로. 중국은 지금 얼마죠? 지금은 중국이 한 6,700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부터 좀 늘어나고 그래서 뭐 꾸준하게 그 확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 성장률이 큰가요? 3위 각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매년 한 30% 이상씩 그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그래서 뭐 급격하게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향후 또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그 예전에 처음에 농심이랑 오리온이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그 주가가 그 상승했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그 신흥 소비주들이 지금 시장이 형성 단계에 들어가서 진행되게 된다면 뭐 엄청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대표 종목들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들 모두 중국의 매출 성장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종목들 실제로 그렇다고 그렇죠. 보시네요. 뭐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오리온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새롭게 나온 소식이 오리온이 식품업계 처음으로 중국 매출 1조 원 돌파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신흥 중국 소비주 주목해 볼 만한가, 가치가 있나? 송필호 부장님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예,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품목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처음에 우리나라 그 업체들은 이제 그 산업재 위주로 좀 중국에 좀 수출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소비재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화학이나 철강 같은 산업재가 좀 중국 관련 수혜주로 인식이 됐는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보면 화장품이라든지 그 전기밥솥 그다음에 뭐 피아노 같은 아까 송 차장님이 이야기했던 피아노 같은 종목들이 지금 최근 신흥 그 중국 소비주로 부각되면서 주가도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앞으로는 그 신흥 중국 소비주를 저는 뽑으냐면은 향후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 FTA가 체결되면은 이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저는 자동차 분야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중국의 그 완성차 그 수출에 대해서 관세가 한 25% 정도 붙고 있거든요. 만약에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FTA가 체결되면 이 관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현대차, 기아차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언제 체결이 될까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의견이 조율되고 있는데요. 3일 날이죠. 시진핑 그 주석이 와가지고 구체적인 일정이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FTA와 관련한 이슈가 나올 수 있겠다고요?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정부에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방문했을 때도 그 이야기가 좀 진행됐고 이번에 오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또 상당히 그 FTA가 체결되면은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 아모레드 TV 같은 경우도 아모레드 TV 같은 것도 수혜가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송원준 대리님. 네. 그러니까 일단 과거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의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맞아요. 요즘 같은 경우 요즘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과거만큼 과거 기대치만큼 성장이 안 되어 있었고 최근에 좀 주춤하면서 좀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일단 화장품이 지금 현재는 가장 뜨거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 G 아니면은 뭐 그 이제 생산과 관련돼서 현지의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최근 주가가 가장 좋았고요. 그 AVC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워낙 마케팅 비용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수익성 악화로 인해 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중국 쪽 매출은 성장성이 여전히 기대되고 있고 실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까지는 화장품 쪽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산업 자체가 좀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초보다는 색조 화장품으로 많이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경기가 불황일 때 상대적으로 색조 화장에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경기 불황이면서 또 화장품 시장 자체에서는 그 좀 아직까지는 그 선진국 쪽에 분류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기초도 강한 더러 색조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글로벌 브랜드들보다는 제품의 브랜드나 그런 인지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아시아 내에서 특히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는 좀 많이 어필할 수 있고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송이 립스틱. 중국에서도 검색을 많이 하겠죠.
확인은 못 해봤지만 워낙 우리나라를 비춰봤을 때 잘 다들 되고 검색하셨죠? 있죠. 저도 해봤거든요. 예. 자, 그러면 중국의 내수 부양책 어떤 의미가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나? 지금 이미 나왔던 정책이라든 앞으로 나올 건 사실 예상하기 어렵지만 FTA 같은 경우는 뭐 좀 국제적 우리나라와 양국의 어떤 내용이고 중국 안에서 내수 부양책 뭔가 의미가 있었던 거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대목들 있다면 뭐 한 가지 정도씩만 알아볼게요.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최근에 발표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증치세라는 게 3%로 통일되는 게 좀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이 증치세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거든요. 근데 중국은 좀 기존에는 특이했던 게 업종이나 그런 산업별로 증치세 퍼센트율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6%부터 3%까지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 뭐 6% 같은 경우에는 수력발전소나 건축자재, 뭐 5%짜리는 원유나 천연가스, 4%짜리는 위탁 판매, 경매 등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증치세가 좀 높은 산업들이 있었는데 소비와 연관이 있나요? 이거를 3%로 일괄적으로 인하를 네. 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세율이 낮춰진 만큼 가격적으로 낮아지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소비가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투자가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물론 직접 소비재에서 뭐 눈에 확 들어올 만한 건 아니지만 산업 전반에 해당 산업이 뭐 좀 중요성이 높아지고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좀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의미 있는 내수 부양책이 있었나요? 최근에 중국에서? 중국 정부도 보면은 그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최저임금 같은 걸 인상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그리고 국민들의 그 실질 그 구매력도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그 소비자에 대한 그렇게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국내 소비재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분양책이 우리나라 소비재 관련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최근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구매력이 증가한 것도 네. 상당히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증치세, 최저임금 얘기해 주셨고 송정훈 차장님. 중국 내수 부양의 핵심은 결국은 중국 국민들의 소득의 증가인데, 네. 그래서 도시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은 일선 도시보다는 이제 3선, 4선 도시 개발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핵심은 농민들을 제조나 서비스업으로 좀 이동을 시키고 따라서 소득의 증대가 됨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중산층 확대까지 이렇게 유도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좀 진행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 어떤 경제 구조 자체를 좀 변화를 시키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분야에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1, 2년을 할 건 아니고 향후에 뭐 5년, 10년 이상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결과는 나오는 리저트는 아직은 좀 하기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네. 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이번에 증치세 완화라든지 또 이번에 또 예대율 완화 같은 미니 경기 부양들을 네. 이제 부가적으로 해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하강하는 것을 이제 막고 있는 뭐 그런 전략. 그래서 큰 전략은 꾸준하게 시행하되 중간에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씩 경기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보완해 가는 뭐 그런 전략들을 중국 정부는 좀 하고 있지 않나. 예대율 완화도 중소기업과 농민 대상으로 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중국에서 보통 우리나라는 보통 인구, 그러니까 한 명당 월급을 얼마 받는다고, 보통 얼마 정도 월급을 받는다고 우리나라 한 200만 원대 중반 이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가구당 소득이 한 500만 원? 400에서 500 정도? 가구당 400에서 예, 500. 중국은 그런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가구는 모르겠고요. 네. 대졸 신입사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70년대인가요? 부장님. 70년대 더 이전인가요? 이전이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80년대 후반에도 대졸
사원들 월급이 제가 보면은 한 4, 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7, 80년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중국 소비주 대물일까요? 네. 먼저 송필호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대물입니까? 제가 보면은 대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업 중에서 중국 시장에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업체가 오리온입니다. 아까 앵커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에서 그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1조 매출을 이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중국에서 그 중국 소비주 관련주에서 대물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첫 번째 조건이 어려운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온 같이 그런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 소비 업체들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브랜드 파워를 어느 정도 각인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 인구가 14억 5천만 명이죠. 초코파이 하나만 사 먹어도 얼마입니까? 엄청난 양이 소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브랜드 두 개 파워를 사 먹으신 분도 계시겠죠. 예,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도 상당히 이제 소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전기밥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싸지만 중국 사람들이 사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품질을 좀 고급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지화 전략이죠. 특히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패한 경우가 많은데 현지화 전략이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과연 중국과 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중국 시장에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대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송정훈 차장님, 중국 한 가구당 소득은 우리 7, 80년대라고 해도 또 거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재벌 수준이라고 하는 분들도 진짜 우리나라 인구보다 2배, 3배 많다고 하니까 참 흥미로운 대륙 시장인 것 같습니다. 대물일까요? 충분히 대물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대물의 조건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고 그게 이제 한중 FTA 같은 건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다른 FTA보다는 효과가 크다고 봐야 되나요? 아주 직접적이고 저희 경제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 물론 저희가 또 줘야 될 건 줘야겠지만 어찌됐든 수혜를 보는 업종들은 엄청난 수혜가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중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파워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저희 나라 한국 쪽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요. 송원준 대리님, 대물일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시장이 열려 있고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13억, 14억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인구이고 중국에서 상위 1%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상위 1%랑 비슷한 정도의 소득이나 부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인구만 해도 기본적으로 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하면 20% 정도 수준이고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그 상품을 현지화 전략에서 성공만 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많은 종목들이 대물로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 상당수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했던 아니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역량을 좀 집중한다고 하면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고 그 성공이 자연스럽게 대물로 이어지겠죠. 네. 조지소로스인가요? 짐로저스인가요? 짐로저스인 것 같아요. 아이를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도록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차이나 드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또 앞으로 충분한 대물의 시세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나오게 될지 특별히 또 한중 FTA에 대해서 이 세 분이 주목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베스트 3 종목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소비, 언제나 가슴 뛰는 모멘텀입니다. 중국 소비. 자, 송원준 대리 1위는 오리온이고요. 의외인데요. 오리온이고요. 2위는 AVCNC, 3위는 아비스타, 송정훈 차장도 역시 1위 오리온, 2위 3위 각기, 3위는 리옴쿠첸, 송필호 부장 1위 롯데케미칼, 2위 LG디스플레이, 3위는 한국콜마입니다. 네, 최근에는 전통적인 중국
네. 수혜주라고 중국주를 1위로 요즘엔 바뀌었다 하시더니 전통적인 중국주를 1위로 가지고 와주셨어요.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가 예. 뭐냐면 다른 주식들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저 투자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요. 네. 저는 좀 오리온 같은 종목들은 한국콜마도 겨우 끼워주신 건가요? 거의 이제 안 가져오려다가 가져왔었는데요. 제가 보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소비주가 아니지만은 네네.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앞으로 이제 그 중국 경제 살아날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시세가 나오면은 뭐 오리온이나 이런 종목들보다 더 시세가 좀 더 많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 주가를 지금 현재 바닥권이 있고 마음 편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소비주보다는 그 안전한 종목 위주로 저는 가져왔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요즘 신흥 중국 소비주는 X 아닌데? 라고 하시는 건가요? 신흥 소비주들이 최근에 너무 강했습니다. 네. 올 상반기 내내 우리나라 증시가 별로 안 좋았고 특히 중소형주들도 안 좋았는데 화장품주들은 거의 계속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뭐 지금 송정훈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뭐 삼위각기나 리온구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신고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도 좋고 단기간으로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꺾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좀 종목 추천하기는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실적이 좀 괜찮고 최근에 악재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가격적 부담감이 없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저도 뭐 앞에서 계속 뭐 신흥 주식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놓고서는 네네. 종목은 오리온이나 AVCNC 그리고 뭐 아비스타 같은 걸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AVCNC도 참 아직 AVCNC 는 적자나고 있지 않나요? 전체 네. 어쨌든 실적은? 1분기 흑자가 1분기 전환이 흑자 돼 있고요. 전환 근데 이제 있고요. 흑자 예. 전환 자체도 문제는 국내 시장은 적자이고 해외 법인들 흑자로 전체 수익은 흑자 전환을 그럼 만들고 중국을 엄청나게 공략을 합니까? AVCNC가 앞으로? 매출 자체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한 400억 정도 수준으로요. 지금 중국에서 설화수랑 이니스프리가 인기 많대요. 미샤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에서 중국 시장 비중은 한 10% 정도로 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거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뭐 10에서 15% 정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히트 상품이 근데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고가로 진출했고 뭐 그게 뭐 현재 잘 팔리고 있는 뭐 아모레지나 아모레퍼시픽은 분명히 주가는 그래서 그만큼 좋았던 거고요. 뭐 AVCN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히트 상품보다는 국내에서도 어차피 포지션 자체가 중저가 화장품이고 특히 작년부터 이제 악재로 작용했던 게 과다한 프로모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모션을 일단 줄이기만 하더라도 뭐 수익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개선이 되고 뭐 수익성 악화로 인해 빠진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한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죠. 네. 자, AVCNC 저도 참 공격하고 싶은 게 많지만 먼저 1위부터 한번 1위 싸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정말 굴욕의 한 해였거든요. 100만 원 주가를 완벽하게 내주면서 지금 올해까지 왔는데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올해 좀 반등을 어느 정도 준 상태예요. 92만 4천 원. 다시 황제주의 자리를 자, 중국 매출 1조 원으로 좀 넘볼 수 있을까요? 자, 1위 종목 도전해 주시죠. 그 중국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제과 쪽이 그 사실은 작년에 그 중국 정부의 좀 규제들이 있었죠. 그 선물 문화 특히 고위 공무원들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그 규제들 때문에 사실은 매출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네. 어떤 제품을 통해서 좀 있었나요? 그런 부분이? 보통 이제 그 선물을 할 때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빵을 이렇게 제빵을 이렇게 뭐 포장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고가에 오리온 제품의 그런 고가. 예, 그쪽 제품. 사업을 그 부분의 사업도 일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오리온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오리온 또 제품 가격 자체가 또 싼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 그 중국 쪽에서 봤을 때 그래서 매출이 그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었고요. 근데 최근에 그 매출이 현재 좀 반등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있고 가장 큰 게 지금 곡물가 하락이거든요. 곡물가가 지금 옥수수 선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밀의 선물 가격은 지금 5개월 내 역시 5개월 내 최저치로 이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환율조차 지금 뭐 1,000원대 아래로 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오리온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그 원자재 가격 하락의 수혜를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그 엘니뇨 부분들 때문에 하반기에 또 이제 곡물가가 인상이 예상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공문가가 인상이 되면 지프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뭐 그런 또 기회가 또 되기 비싼데요? 때문에 더 올리나요? 뭐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또 그걸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말할 수 있는 그런 비밀 언덕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마진 확대가 뭐 극단적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리온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뭐 빠르게 그 수익 개선이 좀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작년에 작년도 아니고 올 연초죠. 이게 고점이 123만 원 얼마 정도, 123만 원 정도 갔었거든요. 지난해요. 지난해에 지난해니까. 예, 124만 원 가까이 갔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어떤 그런 업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뭐 충분히 뭐 이 정도 가격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여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난해 고점 정도는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3위학기하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나왔던 이야기처럼 3위학기 일단 단기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죠. 3위학기 같은 경우 뭐 꾸준히 계속 좀 올랐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좀 3위학기는 일단 차트가 약간 좀 무너진 22선에서 한번 좀 깨졌던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오리온을 좀 1위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송 부장님, 네. 오리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리온 진짜 좋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고가가 124만 원인데 지금 오늘 종가 보니까 얼마 끝났죠? 한 93만 원 정도? 예, 92만 4천 원 92만 끝났는데 그럼 124만 원까지 오르면 실제로 수익률 나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많이 났다 20% 먹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리온보다는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냉정히 생각했을 때 오리온 사는 것보다는 호남석이 사놓고 편하게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수익성이 어느 정도 롯데케미칼은 제가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의견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충분히 사볼 만한 중장기적인 바닥권의 주가이다. 바닥권에 있고 편하고. 네. 그래서 저거는 오리온도 좋은 주식이지만은 이런 주식이 연말까지 갔을 때 제가 보면은 수익률 비교하면 호남석약이 한 1.5배 정도는 수익률이 더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5배시면은 한 만약에 40% 정도. 제가 보면은 오리온이 20% 나면은 30% 이상 난다고 호남석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리온도 좋지만 오리온이 그 중국의 어떤 프리미엄, 소비 프리미엄 반영된 것까지 생각을 하면 지난해 주가까지 회복하려면은 지난해만큼의 실적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3위각기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리온이 올라온 그 시세의 어떤 부담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셨죠? 고민을 했죠. 예. 근데 사실 현재 그 3위각기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으로 보면 한 18배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뭐 다른 그 화장품주들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보면 한 PER이 한 32배, 33배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성장성을 좀 부여를 한다면 이 3위각기 그 피아노를 아까 뭐 서두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장품만큼 성장성을 이제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21선은 살짝 이탈했다가 뭐 어제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3위각기가요? 네, 그래서 지금 본다면 3천 뭐 한 800원 정도로 뭐 박스권 하단으로 해서 일단은 저렇게 모아가는 모습을 한번 진행을 해 본다면 향후에 뭐 전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아까 그 이 신흥 중국 소비주 늦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도 충분히 괜찮다고. 예. 근데 지금 요즘은 워낙 시장이 이렇게 뭐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이렇게 좀 그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본다면 그래도 오리온이 일단 좀 믿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뭐 3위각기 좀 가까우시면 뭐 6대4. 3위각기 전고점 해도 지금 대비 한 10% 정도 수익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기회의 땅 차이나 드림 실컷 다 얘기하고 수익률은 글쎄요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보면요 너무 고공행진을 해가지고 매매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종목도 잘못 들어가면 또 몇 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오리온이라든지 3위각기라든지 기타 뭐 한국콜마 화장품 관련주들을 보면은 잘못하면 일반 투자에 또 고생합니다. 일반 투자는 손절매를 잘 못합니다. 저도 주식을 한 20년 이상 해봤는데 일반 투자에서 손절매 하자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또 물리면 한 2, 3년 또 가져가는 경우가 많는데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주식보다는 좀 안전한 거 바닥권에 있는 거 좀 기다린 것이 결국은 이기더라고요. 그러면 주식투자에서. 롯데케미칼 중국 소비와 좀 연관이 적은 것 같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관련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 순위권에 오르든지. 중국의 이 호남석유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화학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호남석유학 같은 경우는 중국 중국 그 수출 비중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화학 원료를 이제 생산하고 수출하는 업체인데 결국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호남석유학은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중국 내수가 살아나면 내수만 가기 살아나면, 때문에 예. 중국 소비주다. 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주가는 이제 뭐 내용적인 보면은 소비주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산업재, 소재 관련주죠. 그러면 순위에서 뺄게요. 순위에서 빼도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시청자들한테 어필하고 네. 싶은 것은 오리온보다는 호남석유 사는 것이 100배 아유, 낫다. 중국 소비 모멘텀에 투자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송원준 대리님, 중국 소비 다 대물이라고 해주셔놓고 왜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자고 하실까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관점의 차이인 것 같고요. 제가 오리온은 저도 1위로 네. 가져오긴 했지만 이게 주당 9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사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강력하게 사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요? 저는 좀 사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수익률 얼마나 보고 어떤 그러니까 이유로 올라가게 될까요? 높은 수익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정고점도 이미 120만 원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한 10% 정도 기대하신다고 하면 네. 뭐 연말 배당까지 감안했을 때 그렇게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이 거의 해마다 10%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가중치를 두고서 다들 주가를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성장성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매출 성장이 한 7.5% 정도 전망이 되고 3, 4분기를 긍정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예년, 뭐 2010년, 2011년까지에 비하면은 대폭 낮아진 수치긴 하지만 중국 시장 자체의 성장률이 그만큼 또 낮아졌거든요. 지금 2분기 뭐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 제가 7.5% 성장한다고 전망이 나왔지만 중국에서 과자 시장의 성장률은 2분기는 3% 그리고 3, 4분기는 5% 정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중국 시장보다는 오히려 더 성장을 많이 하는 측면에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뭐 심양 공장이나 광저우 공장 같은 것들의 가동률을 보면은 뭐 70% 이상 정도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가동률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 정도 90만 원 언저리에서 사셔서 한 100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으로 보시고 들어간다고 하면 중국 소비주지만 뭐 고평가되어 있지 않고 부담감이 없이 들어가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심은 어떤가요? 1월에 연초에 네. 사상 최고의 월간 매출을 했잖아요. 예. 그 PPL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라면의 대명사라는 한국 라면의 대명사라는 이유만으로도. 네. 근데 농심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시장 쪽에서 좀 부진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하지만 중국에서 오리온만큼 그렇게 라면이 네. 성장해 준다면 뭐 근데 일단은 매출 예. 비중에 있어서 지금 오리온은 2조 5천억 정도 매출 중에서 뭐 중국 매출이 한 1조 정도로 한 40% 정도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뭐 러시아나 베트남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뭐 중국이나 러시아, 뭐 아시아 쪽 매출이 크긴 하지만 해외 비중이 그러니까 그걸 키울 수 있는 잠재력. 글쎄요. 근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안 라면보다는 보이는데. 과자가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뭐 시장 파이를 키우기 더 손쉬운 음식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둘을 비교하라고 하면은 오리온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소비주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뭐 한 100%는 적어도 수익을 뭐 3위학기가 지난해 그만큼 또 올랐거든요.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직 글쎄요. 세 분의 대물 종목 중에서는 10에서 한 30%가 최상의 어떤 예상 수익률이었던 것 같고요. 언젠가는 저희 대물에서 진짜 중국 소비주 발굴을 꼭 하죠, 우리. 예. 자, 오늘 이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순위로 좀 정해볼까요? 자, 1위 종목 뭘로 가야 될까요? 지금 종목 얘기 2개밖에 못해서요. 지금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위는 오리온으로 그냥 하시고요. 일단은 뭐 그 다수결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위 종목은 오리온 가고요. 2위 종목 어떤 거 할까요? 2위는 3위각기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3위각기가 이제 현재 아까 이제 PER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좀 18배고요. 뭐
2배, 뭐 성장성을 좀 강하게 부여한다면 32배, 36배 줄 수 있는데 그러면 한 6,300원 정도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일부 고점에서 조정은 나오고 있는데 아마 2, 4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아마 전고점을 네. 돌파를 해서 또 새로운 그 시세를 뭐 써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그 박스권 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뭐 그 정도 가격대에서 계속 물량 모아 가시면 또 그 시세에 좀 동참하실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송 대리님, 악기, 피아노가 화장품만큼의 밸류에이션을 줄 만한 중국 소비주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높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화장품은 모든 집에 다 필요한 물건이고 다 쓰는 것과 상관없이 국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뭐 피아노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피아노보다는 뭐 전자피아노나 뭐 전자오르간 뭐 아니면 그 컴퓨터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중국도 물론 지금 이제 피아노는 보급이 초기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파이는 늘어나는 게 맞는데 화장품만큼의 그 그러니까 뭐 펄을 주거나 뭐 배수를 주기는 저는 좀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송 부장님. 예. 그 약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중국 사람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자기 자식 때도 엄청난 투자를 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원래 중국은 그 거의 1인 1악기씩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예능을 하나씩 모음적으로 다 배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이 그 예능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저희 부모하고는 또 그 문화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네. 그 피아노라는 그 악기 자체는 아직 사기에는 그 전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지만 이게 네네. 소득의 증가를 하면서 지금은 거기에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으로 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현재 경제력은 네.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럴 부모들은 그 정도의 돈을 버는 부모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다. 송 그렇게 부장님,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삼위각기가 최근에 뭐 이제 중국 테마로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도 사실 아이가 생활했을 때 처음에는 피아노가 되게 욕심이 나가지고 뭐 해봤는데 새 거 한 번 사줬는데 몇 년 치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샀다는 거,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게 될까요? 중국에서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렇게 예. 뭐 적극적으로 막 피아노를 사주고 그런 순위권에서 뺄까요? 그러면? 좀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잠깐 긍정적으로 보이죠.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시장의 피아노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3위학기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여기서 3위학기가 지금 4,000원을 하는데 이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뭐 만원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6,000원까지는요? 6,000원도 힘들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지금 한중 FTA 관련해서 네. 이쪽이 좀 더 수익률 괜찮을까요? 저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실적도 지금 2분기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송 대리님도 동의하십니까? LG 디스플레이? 일단은 저는 LG 디스플레이 향후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예. 이제 중국 소비주에 맞는지 여부는 저도 확신을 잘 못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에 맞다면 어떻게 중국 소비주에 맞냐면은 최근에 아모레드 TV 쪽에 이제 패널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 소득이 증가하면서 제가 보면은 중국 소비지로 네.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일단 그래도 또 좋다는 의견 주셨으니까 순위권에 올리고요. 2위, 2, 3위, 2위, 3위? LG 디스플레이? 3위? 2위는 뭘로 할까요? 3위가 3위 갖기 근데 두 분이 동의를 안 해주셔서 3위 갖기. 3위 학기 자체 중국 소비주로서의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가격에서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 이제 관점들이 좀 다른 뿐인 거죠. 그러면 뭘로 올릴까요? 그러면 리오쿠첸을 올리시죠. 리온쿠첸 가시겠어요? 리온쿠첸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온쿠첸을 2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또 뭐 하반기에 또 상장 모멘텀 있잖아요. IPO. 쿠쿠 때문에. 쿠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국 소비주 1위 종목은 오리온이고요. 2위는 리온쿠첸, 3위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